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보험주, 메리츠 화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험주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 바뀌었는데 올해 많이 오른 업종 중에 보험이 들어갑니다. 오늘 시장 부진한 흐름 속에서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은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데요. 3월 이후로 정말 꾸준하게 오른 종목도 바로 메리츠 화재입니다. 오늘 메리츠 화재를 기반으로 보험주들에 대한 얘기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리츠 화재 상승 배경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하루만 오른 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오른 건 아무래도 그 백내장 관련해 가지고 거기 이제 수술에 그동안 좀 무리하게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그게 하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병원에서 무리하게 진료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회사로서는 손해율이 상당히 낮은 쪽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세를 좀 많이 땡기고 있는데 거의 백내장 관련해 가지고 그 들어가는 비용이 한 1년에 한 1조 정도 된다 그래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그 도수 치료 관련해서 문제도 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들이 먼저 얘기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그 요건, 횟수라든지 실제 처방, 그다음에 진단 기록 이걸 다 첨부해야 또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다가 이제 백내장까지 연결되면서 아무래도 그 손해 보험사들의 수율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손해율이 상승되는 쪽으로 해서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강화된 게 이제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 순이익이 컨센을 정말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네. 작용한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그러니까 보험사나 은행, 증권까지 해서 네. 금융권들이 상승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0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국도 2.66인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단기물부터 해서 장기물 10년물까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연결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시작이라는 단계, 초기 단계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금융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이자 소득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연초에서 연말부터 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손해율 개선을 할 수 있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제재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손보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그리고 1분기에 이제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이게 연결되면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주가도 거기에 연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멘텀도 많은데 그리고 오늘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은 신고가인데 왜 진작에 보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코스피 200 6월 정기 변경의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 후보군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편입이 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기 그 편입이 이제 1년에 2번을 합니다. 네. 6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하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하는데 한 6개에서 7개 종목이 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하는 이유는 거래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화재가 지금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개 종목이 대충 나온 것들이 이제 FNF하고 SD 바이오센스, 케이카, 한일시멘트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들었던 종목, 최근뿐만 아니라 한 1분기 사이에 많이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편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 패시브 자금 쪽에서 자금이 들어와요. 그 패시브는 아무래도 자동으로 지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금을 넣을 수밖에 없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그 어떤 그 6월 지금 6월 기준이 있기 때문에 5월 말에 편입이 실시가 되고 5월 말에 이제 얘기가 되고 6월 초에 실제적으로 이제 편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전부터 주가는 좀 많이 올라요.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전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 실제적으로 그 디데이를 마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다기보다는 약간 횡보해서 상승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6월이라면은 지금 4월이라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편입 관련해 갖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주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솔직히 많이 올랐어요. 안 맞아요. 오른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우리 눈에 안 띄었냐면은 그동안에 그 장 자체가 이제 12월 이제 고점을 찍고 뭔가 이제 뭐 빠진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면서 급락을 하고 원자재 급등이라든지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주가 전체적 글로벌 지수부터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맥을 못 쳤잖아요. 맥을 못 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거의 뭐 트레이딩 단기 매매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 몇 개의 종목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실적이라든가 그게 뒤따라준다기보다는 어떤 그 특별한 정보나 재료에 의해서 집중도가 생기면서 거기에 그냥 수급이 확 몰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은 올라간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종목가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기준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 그 다음에 꾸준하게 거래가 안 터지고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 시세가 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사들, 손보사들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았던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은근하게 올랐다라는 쪽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거의 정점은 거래가 한번 터질 거예요. 분명히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에 터지지 않으면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꿈틀꿈틀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점에서 이제 수급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수급이 집중돼서 터지는 날이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꼭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면은 일단 내 갖고 있다라면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팔든지 관망을 하고 하나 눌림목이라 그러죠.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이후에 재차 올라가는데 분명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게 전략적인 매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딱 떠올랐어요. 아니, 유튜브 채팅방에도 4월부터는 신계약 판매가 이제 저조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보험주가 여기에서 더 크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도 보니까 향후 신계약 감소폭이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이후로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동의를 하세요? 네. 기본적인 상황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회사가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실적이 기본이지만은 실적과 관계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회사 실적들이 지금 보험사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 보통 영업이익이 소형사 기준으로 한 1,000억이 넘었고요. 대형사 기준으로는 1조가 다 넘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 그거보다 올해는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건수가 좀 줄어든다, 뭐 해지율이 좀 높아진다,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이 더 커진다는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네. 어느 부분에서 분명히 조정을 거쳐야 할 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터지느냐, 이걸 좀 기다려봐야 되겠 것 같고, 그런 쪽에서는 지금 메리츠와트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이제 배당 관련해 가지고도 좀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배당 성향을 낮춘다고 하던데. 예, 배당이 보통 한 30% 정도 배당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네. 올해 지금 10.1%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밀렸어요. 밀렸다가 그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다시 소각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하면서 또 주가가 다시 리바운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배당 성향이 30%에서 10% 줄어서 사실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그 배당금은 적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산의 유보로 들어가거든요. 회사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탄탄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소각 발표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그 현금 확보, 그러니까 배당을 적게 하고 현금 확보를 많이 하는 쪽에서는 더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 회사가 특징적인 게 현금 유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제일 큰 회사를 이제 삼성생명으로 보는데 삼성생명과의 어떤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한번 4-5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상 차이가 나는데 현금 유보 부분에서는 거의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대형사 대비해서 현금 유보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상당히 안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자사주도 매입할 수 있고 또 지금 소각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괜찮지 않나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5,097억까지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그 전년 2020년 대비해서 거의 2.4배가 늘은 거고 그렇다면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면은 상당히 그 보험사 기준으로서는 현금 배당 유보가 상당히 크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보험주도 좀 매매 전략을 짤 때 거래량 터지는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메리츠 화재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주가 수준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면 도움이 될까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상승할 때니까 지금 3월 초 기준으로 35,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48,000원대면은 거의 35%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소리소문 올랐는데 거래는 뭐 거의 늘질 않았어요. 거래가 한번 닦는 게 그 완전 35,000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 상승 꼭지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 매도, 하락 꼭지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 매수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는데 이게 딱 그런 케이스에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최근에 좀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역사적인 고점이 1월 21일인가 53,500원이었죠. 53,500원이 역대 최고가예요. 이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메리츠 화재 연역은 엄청나요. 그 보험사 중에 최초의 상장 등록사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생명, 하나생명 많이 있지만은 메리츠생명이 과거에 무슨 이게 동양생명 이전에 또 회사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최초의 손해보험 등록사이기 때문에 연역은 엄청나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역사적으로 53,500원이 올해 1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35,000원 빠졌다가 지금 48,0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현재 실적 봐서는 상승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는 쪽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9천억을 넘었은 영업이익 9천억을 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가 상승을 했거든요. 매출액은 10조 달성했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끌어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게 더 간다면 전고점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많이 올라갔다. 조금 이제 차익 매물성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매물대가 전고점대 부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의 걸림돌을 주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메리츠 화재로 저희가 얘기를 다 풀기는 했지만 다른 보험 중에서 좀 좋게 괜찮게 보는 종목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대표님?
예, 저는 지금 그 화재 보험 쪽, 오늘 금융 쪽이니까 메리츠 화재는 뭐 증권, 지주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화생명을 한번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전에 저희가 하나 손해보험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다 액면가 이하였어요. 네. 메리츠는 지금 액면가가 500원, 1,000원이에요. 하지만 한화생명은 액면가가 기존 5,000원입니다. 5,000원 이하의 종목들의 증권주, 보험, 금융주들의 상승성이 좀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한화생명은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실적이 거의 지금 하나생명이 전년 대비해서 한 4배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 액면가 이하 가격대 3,250원이라면은 충분히 액면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보험주에 대해서 저희가 싹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